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델타 에어라인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으며 미래에 안전하게 좋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집필한 도키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입니다.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거나 분석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아틀란타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에어라인 기업으로 50개 국가 내에서 300개 도시들을 거점으로 하여 연간 2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델타 에어라인은 미국 내 탄탄한 내수 수요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암스테르담, 아틀란타, 보스턴, 디트로이트, 런던 히드로,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뉴욕 JFK 그리고 라과리아, 파리스, 솔트레이크시티, 시애틀, 서울, 인천 그리고 도쿄를 허브로 두고 운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거대 항공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는 66% 떨어졌고요.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이렇게 33% 정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함께 주가가 11월 달부터 잘 올라가다가 다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주가가 21%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궁금한 것은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항공사들의 전반적인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항공사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항공사 수요는 어제보다 당연히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주가의 변동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밸류에이션 또한 알아볼 것입니다. 항공사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TSA Passenger Screening Number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A Passenger Screening이란 항공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소지품 중 불법적인 아이템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절차인데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이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정확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은 프리-코비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타격을 받아서 수요가 거의 바닥을 쳤을 때로 실제로 그 수요를 나타내는 넘버를 보시면요.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자리 숫자 자체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코로나로부터 회복해 나가는 포스트 코비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수요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볼 것인데요. 먼저 2021년의 수요와 코로나 이전 정상 수치를 보여주었던 2019년도의 수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2021년 over 2019년 부분인데요. 과거를 거슬러 이렇게 내려가면요. 2021년 2월달, 3월달, 즉 1분기까지만 해도 2021년도에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2019년 대비해서 4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수요가 2019년 대비해서 많이 회복해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 60% 하다가 이제는 점점 70%대까지 보이기 시작하죠. 6월달부터. 그러면서 점점 80%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7월 초에는 이렇게 100%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약 70%에서 80% 정도의 회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1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2021년 1분기부터 미리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록 2020년도에는 0%의 운항률을 보여주었지만 미리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인도에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이렇게 인도에서는 4월부터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델타의 주가 또한 이렇게 4월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고는 4월달부터 코로나 감염 케이스가 이렇게 줄다가 다시 최근에 7월달부터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에 의한 죽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다시 락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2021년의 항공 수요는 2019년 대비 70%에서 80% 이상 회복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으며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더 회복될지 오히려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이렇게 주가는 빠졌지만 미국에서의 항공 수요는 높아졌는데요.
과연 지금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델타 항공의 적정 주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에어라인의 매출액은 202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었고, 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출했을 때 이와 같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프리 캐시플로우이지만 2022년부터 항공 수요가 많이 되살아나 흑자로 전환하고요. 2024년에는 매우 큰 프리 캐시플로우를 달성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Required Rate of Return을 7.5%로 잡고 델타가 갖고 있는 부채와 현금을 기입한 다음에 델타가 발행한 총 주식량을 넣었을 때 델타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53.34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Margin of Safety 20%를 넣으면요, 델타 항공의 적정 주가는 42.67이 되겠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의 주가가 40.32달러니까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델타 항공은 약 6% 정도 저평가이고요. Margin of Safety를 제외했을 때 적정 주가와 비교를 한다면 델타 항공은 지금 24% 정도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CF 밸류에이션이 아닌 멀티플 기준으로 델타 항공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델타 에어라인의 시가총액은 25.71 빌리언 달러로 2021년 기준으로 28.44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PS 폴드 멀티플을 잡으면 0.9로 1 멀티플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0.7 PS 멀티플로 계산가는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NTM, Next 12 Month입니다. 즉 2021년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 2021년 8월부터 12월 후인 2022년 8월의 매출액 예상치를 분모로 잡아서 산출된 멀티플입니다. 어찌됐든 1 이하의 PS 멀티플은 지금 델타 에어라인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보여줄 매출액 전망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PE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의 경우는 2021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겠지만 2022년에는 4.26달러의 EPS를 기록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PE forward를 계산해보면 9.4 PE 멀티플밖에 되지 않습니다. 10 이하의 PE 멀티플로 너무나 저렴합니다. 게다가 매출 성장률은 어떨까요? 2021년에는 66.38%의 매출 성장률을, 2022년에는 40.40%, 그리고 2023년에는 15.36%로 매출액 또한 많이 개선될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PE forward 멀티플 9.4와 PS forward 멀티플 0.9는 델타 에어라인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델타 에어라인이 저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기업의 펀더멘털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2분기의 매출액은 이렇게 7.13 빌리언 달러로 코로나 대비해서 실적이 확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만큼의 실적을 회복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가 또한 이전만큼이 아니기에 이러한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 다음은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인데요. 매출 총이익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코로나 때 이렇게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점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어떨까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다가 드디어 이번 분기에 흑자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델타 에어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SA 스크리닝 넘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항공 수요는 점점 많이 회복해주고 있고요. 주가 또한 DCF 밸류에이션, PE 멀티플, PS 멀티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의 펀더멘털 또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언제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가 다시 회복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될 때쯤에는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 또한 많이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어디까지나 제가 리서치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이고요. 만약 델타 에어라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